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41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재무관리사 시험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 했는데 정답은 또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제 이 고등학생들이 보는데요, 고등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져요, 이 시험 자체가.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시험을 볼 때 좀 개념을 좀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데, 단순 암기로 보시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환관리 파트는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암기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좀 중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기출문제를 한 3, 4회차를 풀어보면 느낌이 오는데, 요게 이제 그 기출문제를 좀 여러 차례 분석을 해서 모아놓은 거니까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정규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모의고사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1번 보도록 하죠. 일단 1달러당 엔화가, 자, 엔화가 보통 지금 얼마죠? 앞에 있는 게 비드죠. 뒤에 있는 게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드가 100엔. 그렇죠? 그 다음에 100.05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비드 레이트, 여기가 오퍼드 레이트죠. 그래서 이쪽이 고객 입장에서는 파는 거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은행 입장에서 파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자, 1달러당 원화를 보면은 비드레이트가 우리가 1100.20이고요. 그 다음에 오퍼 레이트가 1100.40이 되죠. 항상 이쪽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에선 스프레드를 먹기 위해서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자, 그러면 이때 손익분기 환율이 얼마냐? 근데 N 대 N화 대 100엔당 뭐 이런 식이겠죠. 1엔당 뭐 몇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XX원이 있는데, 이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해 보냐, 이런 거죠. 그럼 이걸 계산할 때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걸로 나누면 돼요. 100엔당 얼마냐, 1엔당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1엔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땡땡원을 계산하는 거잖아, 밑에 보면. 그러면 나누면 되느냐? 그래서 뭐 1100원을 1100.20을 갖다가 100원으로 나누면 되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 생각해보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달러를 N시장에서 사볼게요. 고객이 N달러를 사봅니다. 그 1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얼마의 N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N? 살려면 N시장에 사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 파는 거죠. 그럼 내가 살 때는 100.05의 엔화를 삽니다. 그죠? 이걸 산 거를 은행에 와서, 그러니까 이걸, 이 100.50N을 가지고 뭐를 샀죠? 1달러를 샀죠? 그걸 가지고 와서 요 원화 시장에 와서 팔게 되면 얼마를 받죠? 자, 요걸 팔아서 요걸 받는 게 아니고 요거 받죠? 왜냐면은 은행에서 사주는 환율이니까 요 1100.20원을 받아요. 그렇단 말이죠. 이해가셨죠? 왜냐면은 요때에 내가 파니까 내가 사는 환율이죠. 요건 내가 파는 환율이죠. 그죠? 내가 사는 거는 은행에서 오퍼 레이트고 이건 비드 레이트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이렇게 나누면 1100.20을 100.05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나누게 되면은 1100. 이걸로 나누면 얼마예요? 10.9965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반대로 자,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살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달러를 살려면 요 금액이 필요하죠, 요 금액. 그죠? 1달러 살려면 은행 가서 1100.4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을 갖다가 자, 엔화로 바꾸려면 원을 달러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100.40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게 있어야 되고, 요걸 갖다가 뭐란 거죠? 이 원화를 가지고, 요 원화를 가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1달러 산 거죠, 내가.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기 엔화 시장에 가서 팔면 얼마가 나오죠? 이때는? 갖다 팔면 내가 받는 금액이 뭐야? 은행 입장에서는
사주는 레이트니까 비드 레이트가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100.001인가요? 001이네요. 그렇죠? 그게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이걸 나누면은 리크로스 레이트 자체가 얼마가 된다? 재정환율을 구해봐야겠죠? 그러면 11.004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쪽이 당연히 비싼 거니까 이쪽이 싼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손익환율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환율로 팔아야 되고 요 환율로 사줘야겠죠. 그래야 마진이 제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박 부장은 이페스의 재무 담당 책임자다. 이페스가 얼마 전에 일본에 소재한 선주와 선박 수출 계약을 맺었대요. 근데 계약이 2년 후에 예정되어 있는데, 미달러로 1억 불을 받기로 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조심할 건 뭐냐면, 일본에 소재한 선주예요, 선주. 배주인이죠. 배주인과 선박 수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누가? 이페스가 선박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이게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아니면 줘야? 받겠죠. 근데 엔화를 받는 게 아니고 엔화를 받는 대신에 뭘 받는다? 달러를 받는다 이거죠. 1억 불을. 1억 불을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배치고는 엄청 작은 거예요. 1000억짜리니까 뭐 큰 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1억 불을 받기로 했다. 뭐 비싼 배는 뭐 조 단위도 가고 하니까 큰 배는 아닌데. 자, 그래서 받기로 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엔화 변동에 대해서 위험이 있나요? 엔화 변동 위험 없죠. 자, 엔화 변동 위험은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 거예요? 달러 변동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겠죠? 앞으로 향후에 이제 달러 변동에 대해서 언제 이 업체는 손해를 보죠? 달러가 하락하면 이제 손해를 보겠죠. 달러가 상승하면 이익을 보고. 달러 하락할 때 위험이 생기니까 뭘 해야 돼요? 선물을 매도해야 되죠. 어떤 선물?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지만이 롱 포지션에 대해서 해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쇼 포지션을 취하면 되겠다. 자, 1번, 가번을 볼게요. 자, 2년 후에 결제가 일어나므로 지금 당장은 아무 할 것이 없다. 아니죠. 2년 뒤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이제 계약이라는 게 만약에 뭐 3개월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여기 2년짜리니까 단기 계약으로 맺게 되면 단기 계약을 갖다가 장기 계약으로 옮기게 되면 뭐가 생기죠? 롤오버 비용이 생깁니다. 롤오버 비용을 꼭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무 할 것이 없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거냐? 2년짜리. 근데 보통 우리나라의 선물한 거래는 1년이 최대예요. 그래서 1년 거래이기 때문에 1년 돼도 롤오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죠. 자, 선박제조의 원가가 어떤 통화들로 발생되는지 조사해야겠죠. 무슨 얘기냐? 자, 수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배를 제조할 때 제조 원가가 발생하겠죠. 제조 원가. 그런데 제조 원가를 뭘로 내면 될까요? 제조 원가를. 그러니까 뭐 후판, 강판 뭐 이런 거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살 때 뭘로 하는 게 좋냐? 달러로 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 요 지급 시기하고 맞추면은 달러 변동 위험이 사라지죠. 그죠? 요 매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업을 해도 되겠죠. 그죠? 매칭이라는 작업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나버는 맞는 얘기죠. 자, 원달러 환율을 조사한다. 원달러,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원달러 환율을 계산해야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엔화 변동은 없습니다. 엔화 변동 없고 달러 변동이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라번은 맞죠? 라번 틀렸죠? 뭐, 엔화를 조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하고 다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페스에 기존 엔화 표시 부채가 있는지 조사한다. 엔화 표시 부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외환회계는 각 통화별로 하는 거예요. 은행도 외환 관리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일종의 수동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외화에 있어서.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리나라는 외환을 누가 거래해야 되냐? 무조건 은행하고만 거래하게 돼 있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외환 시장에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내가 외환을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없는데 특히 파생 상품 특히 그렇죠. 이 환율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통화 상품은 특히 이 장내 상품 거래가 거의 없고요. 보통 큰 거래들은 장외 상품 거래를 많이 하죠. 장외 상품 거래를 많이 하는데 장외 상품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장외 상품 거래는 이제 이 은행하고 보통 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이 어떤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은행 가서 100달러를 팔려고 해요. 그럼 은행이 저희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롱 했지라 롱 포지션이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은행은 다 무조건 산단 말이죠. 은행에서 팔아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요걸 사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내가 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은행은 항상 무슨 입장?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어떤 외화 포지션에 있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거래를 원하면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뭐가 되죠? 은행은 롱이나 숏이 자동으로 돼요. 그렇죠? 내 개인인데 내가 외화 채권이 너무 많으면 달러 채권이 많다. 달러를 받지 말고 다른 채권을 받으면 되겠죠. 아니면 달러 채권을 발행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은행은 안 된다 이거죠. 롱하고 숏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반대 포지션을 해외 외환시장을 통해서 이 거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외 외환시장에서 반대 거래를 해주게 됩니다. 반대 거래를. 그래서 은행도 자체 내에서 해지를 해요. 그때 하는 수합을 우리가 통화 수합이나 외환 수합을 많이 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환율 고시표다. 자, 이렇게 고시하는 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수합 레이트 고시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자, 수합 포인트 고시 방법, 수합 레이트 고시 방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포워드 포인트 고시 방법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이 방법이죠. 그래서 아웃라이트 고시 방법을 쓰게 되면 그 환율이 변할 때마다 계속 변해야 되니까 너무 환율표가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합 레이트 고시 방법을 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은 1110.50, 90 이렇게 돼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매일 비드 레이트고 뒤에 있는 게 오퍼 레이트겠죠. 자, 그런데 $1율 그래서 달러하고 원화는 지금 현재 1먼스하고 3먼스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자, 1먼스하고 3먼스가 지금 현재 이게 1.8이죠. 그리고 2.38로 돼 있고요. 여기는 6.68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6.84죠. 자, 그 다음에 달러 엔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74고 자, 이 정보만 가지고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6.48이고 자, 마이너스 6.18이라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여기서는 이게 가면 갈수록 뭐예요? 프리미엄 통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디스카운트 통화라는 걸 알 수 있죠. 프리미엄 통화 같은 경우에는 원화의 금리가 뭐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달러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는 엔화의 금리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달러보다. 쉽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폴 포인트라고 하는데, 폴 포인트가 지금 계속 증가하는 추세, 이제 감소하는 추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가 이제 픽스 커런스니까 이 픽스 커런스의 금리가 더 낮다는 걸 알 수 있고, 픽스 커런스의 금리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표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1번에 두 통화가 모두 US 달러가 기준 통화. 그죠? 픽스 커런스가 달러라는 건 똑같죠. 자, 그런데 만기가 길수록 선물 환율이 어떻게 되죠? 이건 높아지죠? 무조건 높아집니다. 이건 낮아지겠죠? 반대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잘못 설명했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겠죠? 자, A은행에서 달러 매입 시에 자, 1150.50을 지불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달러를 매입한대요, 매입. 그러면은 달러를 사준다 이거죠, 사준다. 사줄 때 얼마냐? 자, 팔 때는 얼마에 팔아먹어요? 1110.90원에 팔아먹죠. 1110.90원에 파는 거죠. 누가 팔아요?
은행이 파는 거고요. 사주는 건 얼마예요? 매입하는 건 1110.5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달러와는 원화 대비 저금리 통하다. 달러가 더 저금리죠. 원화 대비. 엔화 대비 고금리죠. 그렇죠? 자, 밸류 스팟. 요게 뭐냐? 밸류 투데이, 밸류 투마로, 밸류 스팟이 있다고 그랬고, 밸류 스팟 같은 경우에 뭐죠? 2영업일 거래다. T 플러스 2영일 거래다. 자, 달러는 원화에 대비해서 선물한 프리미엄이다. 엔화는 디스카운트다. 맞죠?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틀렸네, 1번이. 자, 44번 문제를 보죠. 현재 2월 10일 날 스팟 환율이 2월 10일 스팟 레이트가 얼마냐면은 지금 현재 1230원이에요. 그 다음에 달러 금리가 2%고 원화 금리가 1%입니다. 선물화 기간은 90일이고요. 퍼 애뉴얼 기간이 1년은 365일이고 원화는 365일이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3개월 환율이에요. 3개월. 그럼 3개월은 선물화 기간이 90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요거는 이제 스팟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뭐죠? 1 플러스 우리나라 금리죠. 우리나라 금리. 그치?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예요? 0.01%죠. 365분의 9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금리가 0.0이죠. 360분의 90이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 계산하면은 이게 얼마냐? 계산하면 대략 여기 이제 1230원이니까.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지금 더 낮죠. 그렇죠? 우리나라 금리가 더 낮다요. 우리나라 금리가. 그래서 이건 당연히 뭐가 디스카운트 통화가 될 거다라는 거죠. 디스카운트 통화가 될 텐데, 나 지금 계산하면 얼마냐? 1126.89가 돼요. 계산했더니 1226.89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1226.89원이니까 1226.89원에서 지금 얼마예요? 1230원이죠. 빼면 얼마예요? 3.11원이 된다. 마이너스 3.11원이 된다. 이게 뭐죠? 이게 포월 포인트죠. 그래서 수합 레이트를 말합니다. 수합 레이트. 자, 수합 레이트가 얼마다? 3.11원이다. 그러니까는 달러는 얼마냐? 선물안의 이론 가격은 1226.89가 될 테고요. 수합 레이트는 3.11원이 될 거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환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제는 이제 환율 변동된 건데, 자, 기준 통화가 뭐냐가 중요해요. 픽스 커런시가 뭐냐? 자국 통화냐? 뭐 외화 표시 통화냐? 픽스 커런시, 베리어블 커런시를 뭘로 정할 거냐의 차이인데, 일단 1번은 뭐죠? 1달러당 엔화죠. 자, 엔화가 지금 얼마죠?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올랐죠. 자, 상승했습니다. 엔화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 상승이니까 자, 이때는 1달러당 엔화를 더 많이 받는 거죠. 달러 가치가 상승합니다. 달러 평가 절상이죠. 달러 가치 절상이고요. 엔화 가치는 하락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1달러당 원화인데 여기 뭐죠? 둘 다 지급통화 표시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급통화 표시 환율인데 여기 올라갔죠?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했어요. 똑같죠? 요거는 그죠? 자, 환율이 상승했는데 똑같이 요거는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파운드당 요거죠. 1파운드당 얼마냐? 1파운드당 달러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뭐야? 환율이 떨어졌나요? 떨어졌죠?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하락했어요. 자, 환율이 하락했으니까 이거 반대겠죠. 왜냐면은 자, 환율이 하락하면은 1파운드당 달러를 갖다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적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자, 픽스 커런시가 어떻게 되느냐? 자, 픽스 커런시가 이거죠, 이건 그죠? 픽스 커런시가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유로화의 가치는, 그 파운드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죠? 파운드의 가치는 지금 뭐예요? 그 하락한 거고, 반대로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죠. 왜냐면은 1파운드당 1.5320달러를 줘야 되는데 지금 1.5280달러만 주면 되니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한 거겠죠. 반대로 이제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1유로화당 달러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됐죠? 그 올라갔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했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반대로 이 경우지, 이 경우. 요 자국 통화가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로화의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겠죠. 왜냐? 1유로당 줘야 되는 달러의 가치가 달러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는 건 뭐예요? 가나다밖에 없겠네요. 가나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46번을 풀어보죠. 자, 일단은 USD KRW, 그러니까 $1가 지금 1,100원이고요. 계약 금액이 1,000만 불이에요. 그래서 1,000만 불이고, 1,000만 불이고, 그 다음에 계약 금액 만기가 1개월이고, 유로피언 풋이죠. 그러니까 만기일에 행사를 한 번밖에 못하는 거. 프리미엄은 1억을 지불했습니다. 프리미어가 1억 원이죠. 그럼 1달러당 얼마를 지불한 거예요? 나누면 되겠죠. 1억을 10만 달러로 나누면 1달러당 10원의 프리미어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지금 옵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풋옵션의 가격이 지금 10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업체는 언제 계약을 맺죠? 이런 계약을 어떻게 맺겠죠? 지금 풋옵션을 매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런 그래프.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때 이익이 생겨야 되니까 이 업체는 수출기업이 되겠죠. 자,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하락할 때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이익이 난 이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출기업들은 풋옵션을 매입해야 되죠. 수출기업이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제 환율이 만약에 실제 환율이 1,150원이 됐대요. 자, 행사 가격이 얼마예요? 행사 가격은 현재 행사 가격이 얼마냐? 지금 1,100원입니다. 1,100원. 1,1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1,150원이 됐어요. 1,150원. 그러면 내가 시중에서 지금 팔 수 있는 게 얼마죠? 1,150원에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행사 가격은 1,100원인 거예요. 이쪽이 이제 1,100원 정도 되겠죠. 이쪽이 1,100원이 되고 얘가 1,090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1,150원이죠. 그러니까 행사를 안 한다 이거죠. 행사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다가 1,150원에 팔면 돼요. 굳이 미쳤다고 1,100원에 행사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파는 거니까. 그러면은 1,150원에 파니까 좋은데 행사 환율은 내가 처음에 얼마 지불했죠? 프리미엄 10원을 지불했죠? 10원을 지불하니까 1,140원에 이제 계약을 맺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1,050원이 됐어요. 자, 1,050원에 팝니다. 1,050원에 파는데 행사 가격이 얼마예요? 1,100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1,050원에 팔 필요가 없겠죠. 자, 1,100원에 팔면 되고요. 그 대신 내가 얼마를 지불했어요? 10원을 지불했으니까 난 1,090원에 파는 효과가 있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140원하고 1,090원이 되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계약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7번을 보죠. 자, 현물환율 스팟이 지금 1272.350원, 그 다음에 780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폴 포인트가 지금 원먼스, 그러니까 뭐 3개월, 6개월, 1년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증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 원화 금리가 달러 금리보다는 크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보죠. 1번에 이페스 상사가 스팟으로 100만 달러를 매입해야 된대요. 매입한다는 건 은행에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오퍼 레이트가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1272.780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죠?
곱하기, 뭐, 100만 달러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파는 거래가 될 테니까. 자, 이번에, EPS 상사는 1년 후에 결제할 USD 선물한 거래로 매입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은 뭐냐? 자, 선물한 거래로 매입한대요, 매입. 그러니까 달러를 산다, 이거. 달러를 사니까, 오퍼드 레이트가 똑같고요. 1272.78원 더하기 폴 포인트가 얼마냐? 22.97이죠. 이때는 차례대로 돌아갑니다.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끼리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22.97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계산하면 1295.75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입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손해를 보죠, 이 사람이. 그죠?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사야 되니까 더 비싸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물한 거를 맺어놓으면 손실이 많이 나니까 보통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그냥 지금 사면 돼요, 지금. 지금 이 금액을 사가지고 뭐 하면 되죠? 저축해 놓으면 돼요, 저축.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이제 100억이다. 이 차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00억을 갖다가 100억으로 이 계약을 맺어놔요. 맺어놓고 100억을 예금 이자를 해놔요. 예금해놔요. 우리나라 금리가 3%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억의 이자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건 이제 계약만 해놓은 거니까. 이때 삽니다. 이때 사면 비싸게 주고 사겠죠? 22.97원 달러만큼 비싸게 주겠죠? 아니면 지금 100억을 갖다 환전합니다. 얼마에? 1272.78원으로 그냥 환전을 해버려요. 예금이, 이거 갖다가 은행, 미국 정기예금을 해놔요. 근데 그때 금리가 아마 1% 이렇게 될 겁니다. 2% 차이가 뭐냐? 이거 3%고 1%죠. 이게 바로 22.97달러예요. 22.97원이라는 포워드 포인트 자체가 뭐냐? 요 금액 차이입니다. 이자 차이. 이자 차이로 구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USD KRW 포워드 포인트를 더해주는 이유는 달러가 원화에 비하여 저금리, 그죠? 달러가 저금리이기 때문이다. NDF 거래는 일반 선물한 거래와는 달리 만기 결제 시에 뭐가 일어나죠? 차액만 결제합니다. 그죠? NDF 거래. 논 딜리버리 포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에 원금 교환이 없기 때문에 이자만 교환하죠. 그러니까 원금 교환에 대한 디폴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요. 거래량이 많아지겠죠. 자, 외환 수합을 이용하면 결제일을 연장도 되고요. 단축도 가능합니다.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USD KRW 콜옵션의 매수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콜옵션 매수자래요. 매수자라는 건 지금 현재 달러에 대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사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1,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쯤이 한 1,300원이겠죠. 프리미엄 옵션만큼 올라가야 이제 이익을 볼 텐데. 자, 그러면은 이쪽이 얼마예요? 이쪽이 선물한 가격이 현재 1,150원이래요. 자, 1,150원이니까 사실상 뭐예요? 이거는 지금 행사해도 이익이 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OTM이에요, 이건. OTM 상태입니다. 그렇죠? 아웃 오브 더 머니 상태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뭐예요? 내재 가치가 제로겠죠? 자, 내재 가치는 제로고 어떤 옵션의 가치가 있다면 옵션의 가치는 전제가 뭐예요? 전체가 시간 가치겠죠? 옵션의 가치는 전체가 시간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옵션의 가치라는 건 내재 가치 더하기 시간 가치일 텐데 지금 현재 내재 가치는 제로니까 시간 가치로만 구성이 되어 있겠죠. 자, 옵션은 무조건 뭐예요? 옵션의 매수자는 변동성이 커질수록 옵션의 가치가 커지죠. 풋옵션이건 콜옵션이건. 자, 선물한 가격이 높아질수록 옵션 가치는 더 커진다. 맞죠? 왜냐하면은 요 가격, 확률이 상승하면 이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니까 옵션의 가치는 커지겠죠. 자, 옵션이 만기가 1년짜리예요. 이게 1년짜리인데 당연히 뭐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달성된 확률이 높아지니까 뭐죠? 당연히 옵션의 가치가 커지겠죠. 가치가 상승한다. 라는 거죠. 4번도 맞겠네요.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갈수록 옵션 가치는 더 커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폴 포인트 구하는 게 수합 레이트 구하는 거는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를 미국 금리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요 수합 레이트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래의 선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줄어드니까 요 환율이 줄어들어요. 선물 환율이 줄어들게 되니까 옵션 가치는 하락하죠. 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로 참 잘 나오죠. 옵션 가치는 하락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일단은 이 업체가 유러피언 풋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수출업체죠. 자, 수출업체일 테고요. 수출업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사 가격은 1,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금액은 1,000만 불이에요. 자, 이런 1,000만 불 형태가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1,000만 불로 낸 거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자, 나누면은 풋옵션의 가격은 얼마? 1달러당 10원이죠. 이 업체는 수출업체가 될 테고요. 자, 그래서 프리미엄이 1억 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자,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니까 하락할수록 이익이 생기죠. 하락하면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환율이 하락할 때, 그죠? 환율이 하락해야 이익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옵션을 매수하여 환위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업체는 수출업체다. 그죠? 수출업체라고 했잖아요. 수출업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만기일에 달러 환율이 1,100원이 됐대요. 현재 1,200원인데 1,100원이 됐습니다. 1,100원이 되면 누구의 매도자에게 9억 원 이익이 생긴대요. 자, 그러면 자, 일단은 만약 이 계약이 없다면 이 사람은 1,100원에 지금 팔아야 되죠. 만약에 이 계약을 안 했다면. 그런데 지금 1,2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1,200원인데 지금 얼마예요? 1,100원에 팔 수 있으니 지금 현율이 1,100원이니까 내가 1,200원이나 주고 팔 수가 있죠. 1,100원밖에 못 파는데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이 업체는 지금 이익을 본 거예요. 얼마만큼? 100원만큼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중에 1,100원에 팔 수밖에 없는 걸 1,2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내가 얼마씩 지불했어요? 10원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이 업체는 지금 90원에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1달러다. 근데 얼마야 지금? 1,000만 불이니까 이 업체는 지금 9억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그럼 이게 9억 원의 이익은 누구에게 생기느냐? 무조건 매수자에게만 생기죠. 매도자는 주고 나서 하나 얼마밖에 이익이 안 생겨요. 1억 원 이상은 이익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0원인데 얘가 1,200원이고 얘가 이제 1,190원이겠죠. 현재 여기는 1,100원이라고 하면 90원만큼 이익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원이니까 이 업체는 지금 1억 원 이익을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0만 달러 계약을 맺고서서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얼마를 낸 거죠? 환해지 비용으로 1억을 지불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만기일에 환율이 1,300원이 되면 매수자에게 1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자, 만약에 1,300원이에요. 그럼 뭐 시중에 그냥 1,300원을 팔면 되겠죠. 미쳤다고 여기다가 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1,400원을 파니까 1억 원은 누구한테?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손실이 생겼겠죠. 자, 이 옵션은 3개월 후에 만기일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옵션은 뭐예요? 유러피언 풋이잖아요. 그러니까 만기일에 행사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프리미엄 거래를 할 때 이게 다 뭐죠? 통화 옵션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 장내 거래가 없어요. 근데 달러만 옵션이 있잖아요. 달러 옵션 거래만 있잖아요. 대부분 다 뭐냐? 대부분 다 장외 옵션입니다. 그러면 다 뭐죠? 만기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수도 거래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통화 옵션은 지금 인수도 거래가 아닙니다. 통화 선물은 다 인수도 거래인데 통화 옵션, 달러 옵션밖에 없는데 달러 옵션은 현금 결제입니다. 현금 결제.
자, 50번 마지막 문제죠. 자, 외환 수합 거래인데, 현물한 매입, 선물한 매도 거래는 바이 앤 셀이다. 우리 바이 앤 셀. 자, 바이 앤드 셀 수합은, 바이 앤 셀 수합은 뭐죠? 외환을 사고, 현물을 사고, 그렇죠? 현물, 앞에 있는 걸 사는 거죠. 현물 매입, 선물 매도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 앤 셀 수합,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에 선물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축소할 때, 선물안을 포지션을 커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그쵸? 이때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물안을 걸었어요. 선물안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다고 쳐볼게요. 매도 포지션. 매도 포지션은 수출 기업들이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만기 때, 이 결제 업체에서 결제를 안 해주고 한 달만 연장해달라는 거죠. 1개월 연장. 자, 1개월 연장을 해달라. 라고 하면은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죠? 이때 이제 선물안을 무조건 팔아야 돼요. 어떤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뭘 해야 되냐? 바이 앤 셀 앤 수합을 해야 됩니다. 바이 앤드 셀 앤 수합. 왜냐면 일단 현물을 사요. 달러를 사서 여기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현금이 나가겠죠? 현금이. 그죠? 그래서 이때 1개월 뒤에 달러가 나오면 그때 파는 계약을 하면 되죠. 그죠? 팔면 그냥 되잖아요. 그러면은 셀 앤 바이 수합이 이루어지겠죠.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죠? 단축. 먼저 결제해준다, 먼저 선결제해준다. 라고 결제한 걸 갖다 팔아요. 셀 앤 바이를 해서. 이때 팔았죠? 들어온 걸 갖다가 이제 사야 되잖아요. 산 걸 갖다 어떻게 되죠? 은행에다가 팔면 되겠죠. 그렇죠. 배지 비용이 좀 더 줄어들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기 일에 USD KRW 환율이 1,100원이 되면, 거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만기 연장 또는 축소하거나 기두 선물한 포지션을 커버한 용도로 많이 쓰이죠. 자, sell and buy 3 months USD swap against N. 요거 뭐죠? 달러를 사는 거예요. N 대비해서 달러를 갖다가 수합을 하는 건데, 이때 뭐죠? sell and buy를 뭐예요? 달러를 팔고, 나 3개월 뒤에 달러를 사는 겁니다. 왜? 엔화를 사거나 파는 게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sell and buy 3 months USD against USD swap against N. 요 뜻이 뭐냐? 달러를 팔았다가 3개월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약이죠. 이런 계약. 이런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buy and sell 3 months N swap against 달러. 이거 뭐냐? 달러 대비해서 엔화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를 처음에 사고 그 다음에 엔화를 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이 맞고요. 자, 바이 앤 셀 앤 수합, 요걸 뭐라고 부르냐? 바이 앤 셀 앤 수합이라고 하고, 요걸 매도 수합이라고 그래요. 매도 수합. 이 매도 수합은 어디 포지션을 따라가냐? 롱 포지션. 그러니까 이제 먼 거, 원월물을 갖다 기준으로 합니다. 요 수합 기준은 원월물이 숏 포지션이면 요 매도 수합이라고 하고요. 요 원월물, 멀리 있는 게 매입이면 롱 해지라고 해서 그래서 매입 수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뭐예요? 선물을 매도했죠. 그러니까는 매도 거래라고 하는 거고, 외환 수합 매도 거래다. 그래서 매도 수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장이나 축소는 여기 또 달라요. 여기 이제 연장이나 축소할 때는 잘 생각해 보면, 자, 수출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수출 기업은 선물을 무슨 계약을 맺죠? 수출 기업 무조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돼요. 왜냐면은 기초 거래가, 스팟 거래가 지금 현재 뭐죠? 롱 포지션이니까 이쪽에 솔 포지션을 취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선물을 매도하는데, 이때 만약에 연장해달라고 하면, 일단 뭐예요? 여기다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야 되니까, 바이 앤 셀 앤 수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수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단축해달라고 하면 셀 앤 바이를 한다고 했죠? 셀 앤 바이. 셀 앤 바이 수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매입 수합이죠. 자, 매입 수합, 이건 단축이죠. 요 연장이고요. 그죠? 이제 매도 수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입 기업은 또 반대입니다. 그죠? 자, 수입 기업은 만약에 사야 된단 말이에요. 사야 돼. 그래서 연장해달라 이거죠. 연장하면 일단은 사야 돼요. 사야 돼서
뭐라는 거죠? 그때 사서, 그죠? 수익기업은 뭔가 사가지고 이때 뭐예요? 이때 사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무조건 은행에서 사야 된다 이거죠. 사야 된다. 그래서 샀는데 줄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연장 계약이 됐으니까. 그때 뭐냐? 셀앤바이를 먼저 해야 돼요. 연장은 셀앤바이입니다. 셀앤바이고 이거 연장할 때. 단축할 땐 반대죠. 바이앤셀을 해야 돼요. 시험 문제로 뭐 이렇게 어렵게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 자, 수익기업이 해야 되는 그 선물 계약은 무엇이며, 이 계약 기간을 단축할 때 해야 되는 수압이 뭐냐? 매도 수압입니다. 매도 수압. 바이앤셀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선물화를 걸어놨어요. 선물화 매입 포진을 했는데 먼저 갔다가 결제를 해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걸 갖다가 만기 때는 이걸 사야 한단 말이죠. 달러 사야 되는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죠? 사가지고 그죠? 파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앤셀링 계약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끔 물어봅니다. 단축, 연장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관리사 총 2회까지 모두 마쳤어요. 그래서 1회차하고 2회차까지는 풀어보시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실 테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의고사 시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